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9대 세종실록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박영규님이 되시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첫 번째 이야기, 숙종의 황국 정치와 왕권의 안정. 숙종은 1661년에 태어나셔서 1720년에 승하셨습니다. 재위기간은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 45년 10개월이 되시겠습니다. 숙종시대에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당파 간의 정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숙종이 비상한 정치 능력을 발휘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따라서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이후 계속되었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조선 사회 제도화약의 발판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정과 후궁들에 대한 애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숱한 옥사를 유발하여 치세에 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현종의 외동아들로 명성 왕후 김씨의 소생입니다. 1661년 8월 15일 경덕궁 경희궁 회상전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순, 자는 명보였습니다. 이후 1667년 7월 7살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674년 14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곧바로 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숙종의 치세 기간은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 온 붕당 정치가 절정에 이르면서 분당 내부의 파행정 운영이 심화되어 자체 파탄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분당의 자체 파탄을 심화시킨 사건이 현종 이후 숙종 때까지 계속 이어진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현종시대 전쟁의 핵심 사안이었던 이 예론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1674년 정월 효정비 인선 왕후가 죽자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들은 1차 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을 차자로 그리고 인선 왕후를 차자 비로 다루어 인조의 계비 장열 왕후가 9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대공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인 측은 여전히 효정이 왕이 계승자임을 내세워서 1년 장자부 기년서를 내세우며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현종은 남인의 기년서를 받아들인 바였는데 현종이 그해 8월에 죽자 그때까지도 인성 왕후의 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서인에 의해 다시 복상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송시열을 필두로 해서 서인 세력이 다시 복상 문제를 들고 나오자 그해 9월에 남인의 지지 세력인 영남학파의 진주 유생들은 송시열의 예론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에 기호학파 지지하던 성균관 유생들이 송시열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리며 진주 유생들을 공격했고 이 때문에 전국 유생들은 또 예론 시위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숙종은 예론 정쟁이 발발하자 즉각적으로 부왕의 의견에 따라 남인의 장자부 기년서를 지지하면서 송시열을 유배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서인의 세력이 약해지고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조정은 남인에 의해서 장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력의 유생들이 직결하고 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송시열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한편에서는 영남 유생들의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선비사에서는 여전히 예론 시비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제야 선비사회의 이 같은 현상과는 별도로 조정은 남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자 숙종은 모구인 명성황후 김씨의 사촌 동생 김석주를 기용해서 남인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주는 원래 서인이었지만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제2차 애송 때 남인 쪽을 응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송시열을 제거하자 많은 서인들이 함께 제거되었고 그 때문에 서인 세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한은 서인 세력의 발언권이 정계에서 완전히 상실될 지경에 이르자 김석주는 송시열 세력과 다시 손을 잡고 남인을 몰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김석주가 남인을 몰아내기 위해 짠 계략은 이른바 삼복의 변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남인의 영수 허적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 남인 세력 축출 사건을 경신대출처 또는 경신황국이라고 합니다. 경신황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1689년에 기사 황국으로 다시 남인에게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1688년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소의 장옥정이 왕자 균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그를 서둘러 원제에 정호하려 했는데 서인 측이 정비 민씨가 아직 젊어 왕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왕자 균을 원자로 확정하는 것이 시기상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왕자 균을 원자로 정하고 생모 장씨를 비니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인의 노론척 영수 송시열이 송나라 철종의 예를 들며 왕자 균을 원자로 세우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 때문에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계 정치인들이 대거 유배되고 상소를 올렸던 송시열은 사사대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중전 민씨 인현왕후가 폐위됨으로써 희빈장씨가 중전에 안고 원자균은 세자에 책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론계가 정치 일선에서 제거되자 서인은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조정에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전국의 주도권은 미남, 이의징 등의 남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서인 대출척 사건을 기사황국이라고 합니다. 기사황국으로 남인은 정권을 독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5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1694년 노론계의 김춘택과 소론계의 한중혁 등이 폐비 민씨 복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미남, 이의징 등은 이것을 기하로 서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폐비 복위 운동 관련자들을 모두 하옥하고 이들을 신문한 다음 숙종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숙종은 중전 장씨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반면에 민씨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던 중이라 오히려 미남 등의 남인을 축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전 장씨를 다시 비누로 강등시키고 폐비 민씨를 복위시켰습니다. 또 노론계의 송시열, 민정중, 김익훈 등의 관작을 복구시키고 소론계를 등용하여 전국 전화를 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갑술황국입니다. 갑술황국으로 조정은 난구만 등의 소론 세력이 장악했으나 이들은 7년 뒤에 발생한 무고의 옥으로 노론계의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갑술황국으로 인해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자 비누로 강경된 희빈 장씨는 중전으로 복위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오빠 장희재가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폐비 민씨를 모래하려는 문구가 있어 대신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소론의 난구만이 세자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간언해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01년 이노나오민 씨가 죽은 뒤 희빈 장씨 거처인 지선당 서쪽에서 민 씨를 저주하기 위한 신당이 발견되어 다시 한번 옥사가 일어납니다. 희빈 장씨는 그 신당에 무당을 데려와 구슬을 하며 이는 왕후가 죽기를 빌었고, 이 사실을 안 숙종은 진노하여 그녀를 자진케 했는데 이를 듣지 않자 사약을 내렸습니다. 또한 장씨의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궁녀 및 무속인들을 공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소로는 세자를 위하여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숙종은 듣지 않고 남구만, 유상훈, 재석정 등의 소련 세력까지 기양 보내거나 파직시켜 정치 일선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세력이 대폭 축소되고 노론이 대거 조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무속신앙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무고의 옥이라고 합니다. 이후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불안한 연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1711년 윤성거와 유계가 공동 집필한 가래 올류에 대한 윤성거의 아들 윤증과 유계의 손자 유상기의 저자 논쟁으로 소론 측이 위축되자 1716년부터 노론 측이 노골적으로 소론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원래 윤씨와 유씨의 집안 싸움이었는데 각자 몸담고 있던 정파가 달랐기 때문에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가래의 올류는 원래 가래를 본문으로 삼아 의례, 주례, 예기 등 3내에 관계되는 사항을 뽑아 원이라고 하고, 주의 이후 여러 학자들이 사례에 관한 예절을 나누어 모아서 류라고 하여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서인 유계와 윤성거와 함께 집필하고 윤증이 증보한 것이었는데 유상기가 저자들을 유독 단독으로 표시하여 숙종에게 분심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윤증은 유상기를 비방하게 되었고, 유상기 또한 반론을 제기하여 윤증을 비난했습니다. 당시는 서인 사이에서 노론, 소론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었기에 이들의 집안 싸움이 확대되자 소론과 노론의 정쟁으로 번졌고, 결국 윤증이 버스를 버리고 낙향함으로써 소론 측이 위축되었습니다. 숙종 때에는 이미 열관 당쟁 외에도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제와 관련하여 송철이 올해 문제를 둘러싼 고묘 논란, 김만기, 김석주, 민정중 등 외척 세력의 권력 장악과 정탐 정치에 대한 유생들의 공격에서 비롯된 송시열의 임술 상고변, 공방, 존명, 의리와 북벌론의 허실을 둘러싼 명분 논쟁, 민비의 주철에서 비롯한 왕과 신하들 간의 충돌, 그리고 노론의 송시열과 소론의 융증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일컬는 회의 시비 등 수많은 정쟁들로 조정이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소론과 노론 사이에서 왕세자 경정과 왕자 영조를 둘러싼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정쟁은 당대의 숱한 명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붕당 정치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쟁의 격화는 분당 정치의 갖은 폐단들이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숙종이 왕권을 강하기 위하여 벌인 한국 정치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현종대의 예송 논쟁으로 손상을 입은 왕실의 권위와 상대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국 정치를 감행했습니다. 즉 왕은 군주의 고유 권한인 용사 출처권을 행사하여 정치 국면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분당 내의 대립을 촉발시켜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숙종 때는 대신들 사이 정쟁이 격화되었지만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던 사회체제 전반의 정비 및
복구 작업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할 만한 치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대동법을 실시하여서 그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광해군 이래 계속되었던 세입 일원화 계획을 완성시켰고, 또 광해군 때에 시작된 양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강화도와 삼남 지방에 실시함으로써 서북 지방을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 주조 사업을 본격화하여서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상평청, 호조, 공조 및 훈련도감, 종룡청의 군령과 개성부, 평안, 전라, 경상 감령으로 하여금 상평 통보를 주저하여 통용케 했습니다. 숙종치세에 이루어진 이 같은 경제 정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과 사회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국방과 군용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먼저 대흥산성, 황룡산성 등 변경 지역에 성을 쌓고 대대적인 도성 수리 공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유의 건의에 따라서 북한 산성을 총체적으로 개축하여 남한 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의 양대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효종시대 이후 논란을 거듭하던 훈련별대와 정초청을 통합하여 금위령을 신설하고 오근영 체제를 확립하여 임진왜란 이후 계속 추진하던 군제 개편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양력 이정청을 설치하여 민폐의 첫 번째 요인이던 양형 문제 해결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군포 군역 절목이 마련되어 이전에는 양정 1인의 군포 분담이 1필에서 4필까지 심한 차이를 보이던 것이 2필로 균일화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즈음 국방과 관련해서도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사군이 설치되었고 폐쇄되었던 폐사 군지에서 다시 이진을 설치하여 고토 회복 운동을 벌였고, 이 결과 압록강 연변에 조선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어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1712년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정계비를 세워 영토의 경계선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여서 막부 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외인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울릉도 기소 문제를 확정지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숙종시대는 정치적으로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하였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의미로 대보단이 세워지고 성산문 등 사육신이 복간되었으며 노상고를 복위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던 소현세자 빈 강씨를 복위시켜 민해빈으로 하는 등 왕권 강화 측면에서 왕실의 충역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300여 개의 서원 사후가 건립되었고, 그 중에 131개 소가 자연 폐쇄되는 소원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선원계보, 대명례집, 열조수교, 북관지 등이 편찬되었으며 대전 송로, 신증 동구 여지 승남, 신저자 초방 등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희빈 장씨와 인하나오 민씨 폐위 사건에 보듯이 애정의 편향이 심하여 그것을 정치 쟁점화시켜 당쟁을 격화시키는 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전반을 평가해볼 때 왕권 강화를 고의적으로 반복했던 황국정치의 일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으로 볼 때 그는 외척과 아내까지도 철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황국정치로
왕권을 강화시켰고 조선을 안정시켰던 숙종은 1720년 약 46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현 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6명의 아내에게서 9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능호는 명릉으로 현재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소릉에 있습니다. 희빈장씨 1659년에 태어나서 1701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이름은 옥정이며 역관 장현의 종질녀로만 알려져 있을 뿐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녀가 장렬 왕후의 동생 조사석의 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와 조사석이 내연의 관계였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조사석과 숙종의 종친인 동평군의 주선으로 궁녀가 되었으며 장렬 왕후의 시종으로 있다가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1686년 수건이 되고 1688년 소위로 승격되었으며 이때 왕자 균을 낳아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숙종이 왕자 균을 세자로 책봉하려 할 때 서인의 노 소론 대신들은 왕비 인현 왕후 민씨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상소를 올려 후일을 기다리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 말을 듣지 않고 1689년 정월에 균을 세자에 책봉하고 장소의를 비누로 승격시킵니다. 기사 황국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숙종은 인현 왕후 민씨를 폐위시키고 희빈장씨를 왕비에 책봉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인 오두인 박태보 등이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참혹한 형벌을 받고 파직되었으며 이후 조정은 남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 후 숙종은 민비를 패배한 것을 후회하였는데 1694년 소론의 김춘택, 한중혁 등이 이를 눈치채고 패비 포기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남인의 영수, 미남 등이 이 문제를 기화로 조정에 남아있던 서인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김춘택을 비롯한 수십 명의 서인을 감옥에 가두는 일대옥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숙종이 민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던 중이라 오히려 서인들을 옥사로 다스리던 미남을 파직한 후 사사시켰으며 권대원, 목내선, 김덕원 등을 유배시키고 소론의 남구만, 박세채, 유지환 등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종으로 올랐던 장씨를 다시 비누로 강등시키고 폐위시켰던 민씨를 복원시켜 왕비에 앉혔는데 이 사건을 갑술옥사라고 합니다. 갑술옥사 이후 숙종은 사사시켰던 송시열, 김수왕 등을 복직시키고 남인을 대거 정계에서 몰아냈습니다. 소론이 들어서고 남인이 물러날 때 희빈장씨 오빠 장희재가 희빈장씨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 속에 패비 민씨와 관련된 문구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하들은 장희재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론의 남구만, 윤지완 등은 세자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용서하자고 하여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1701년 왕비로 복위되었던 민씨가 병으로 죽은 뒤 희빈장씨가 자신의 거처인 지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민비가 죽기를 기원하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숙종은 이 일에 관련된 희빈장씨와 그녀의 오빠 장희재를 사사하고 공인, 무녀 등도 함께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무고의 옥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궁녀에서 후궁 생활에 거쳐 왕비에 오르기까지 했던 희빈장씨는 수많은 풍문과 일화를 남긴 채 43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숙종은 그녀의 처사에 분개한 나머지 이후로는 빈이 후비로 승격하는 이를 법으로 금지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희빈장씨가 죽자
그녀를 지지하던 난구만, 최석정, 유상운 등의 소론 세력이 몰락하고 다시 노론이 득세하게 됩니다. 희빈장씨 소생으로 경정과 옹주 하나가 있습니다.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운흥에 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 인조 반정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신 세력과 이를 관망하던 세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공신 세력을 공소 또는 훈소라고 했고 관망파를 청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훈서파의 영수는 정사 공신 김유였으며 청서파의 거두는 김상헌이었습니다. 훈서와 청서로 날린 두 파는 다시 훈서는 노서, 청서는 소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 서인 세력은 인조 말에 이르러서 훈서파는 원두표를 당수로 하는 원당과 김자점을 당수로 하는 낙당으로 분파되고, 청서파도 사림의 청을 주장하는 사림들이 중심이 된 산당과 권력지향적인 한당으로 분리되어 서인은 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종대 송시열을 중심으로 서인이 다시 규합되어 서인 일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숙정대에 이르러 다시 둘로 갈라지고 말았는데 이것이 노론과 소론이었습니다. 분당의 계기는 1680년에 발생한 경신 황국대의 남인 탄압에 의해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남인의 영소 허적의 유학, 기름 천막 남용 사건과 서인 김석주, 김육훈 등에 의해 고변적이 된 허적의 서자, 허견의 영모 사건, 삼복의 변호로 남인이 대거 숙청된 이른바 경신 황국, 경신 대출척 이후 서인은 남인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놓고 일대 지도권을 벌이게 됩니다. 1683년 서인 노장파인 김육훈 등이 남인에게 대한 강력한 탄압을 추진하게 되는데 한태동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는 오히려 김육훈을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 등의 노장파는 이 탄핵 상소에 반박하여 소장파와 대립하게 되었고, 특히 송시열은 제자 윤중과 사적인 감정까지 좋지 않아 분파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서인은 노장파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소장파 한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파되었습니다. 이래하여 조정은 남인, 북인과 함께 사색 분당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학의 태도, 김장성의 문인들로 구성되었고, 한편으로는 청의를 생명으로 하던 살림살이들의 정치 집단이었던 산당에 속했던 서인들이었습니다. 노론의 대표적 인물은 송시열, 김만기, 김만중, 김석주, 김수왕, 김수홍, 김육훈 등이 있었고, 소론의 대표적 인물은 난구만, 박세채, 박태보, 오도일, 윤증, 한태동 등이었습니다. 서인은 분파 이후 노론의 정권의 주도권을 쥐며 전국을 운영해가다가 1689년 노소론이 함께 희빈 장씨 소생 왕자 균의 세자책봉을 반대하다가 대거 숙청되어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음으로써 실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사 황국입니다. 이때 노론의 송시열, 김수왕 등이 유배당해 죽고 소론 인사들도 대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갑슬 옥사로 남인이 대거 쫓겨나자 서인의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빈 장씨와 관련해서 1701년 무거이옥이 일어나면서 소론이 밀려나고 노론이 대거 등용되면서 노소론이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며 전국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때에는 노소론의 당세가 전국을 양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경종 때에는 주로 소론이 우수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대표적 4대 신이 김창짐,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론이 우세했던 영조 때의 4대 신은
민진원, 이환명, 정호, 옹치중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 때 중반에 집권당이던 노론은 장원세자의 폐위와 사사 사건으로 벽파와 시파로 나눠집니다. 벽파는 영조에 서서 장원세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한 무리였고, 시파는 그의 불행한 죽음을 동정하는 무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세력이 약했던 소론은 시파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는데, 영조 때에는 벽파가 우세하였으나 정조 때에는 시파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뒤 벽파인 김왕구의 딸 영조 계비 김씨가 섭정을 함에 따라 다시 벽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순조 1년 1801년에 일어나는 신유사옥을 계기로 시파와 이에 동정했던 남인 세력이 대거 추출되어 노론 독주 시대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9대 숙종 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산직이었습니다.